가서 교육을 받으세요. 소일량, 변제한, 추정력.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무슨 투자? 자, 10억짜리 NPL이 5억까지 떨어져서 6억에 매입이 오면 내가 1억만 있으면 5억을 증권대출 받을 수 있죠? 네. 그죠? 채권량 논세로 가져오면 채무인수로 가져오면 뭐만 돈만 내면 됩니까? 계약금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채무인수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경매 물건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NPL하고 지분 경매. 지분 경매는 5분의 1을 낙찰 받아오는 거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지분 경매하고 NPL은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 1. 1등을 언제든지 한다는 거예요. 99.9%. 왜 그러냐면 10억짜리가 8억, 7억까지 떨어지고 4억 9천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면 내가 이거를 이제 6억에 매입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8억을 쓰면 이 압정 금액 이상 쓰는 거죠. 그럼 나보다 이 압정 금액이 유찰됐을 때는 원래 이제 이 중간 정도에서 해보면 사람들이 금액이 쓰거든요. 내가 거의 1등 하죠. 1등 하죠. 1등은. 그래서 경매 NPL은 거의 못한다? 1등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에 8억에 낙찰 받아보면 경매 분위기장이 우왕좌왕해져요. 분위기가 그래요. 와 그래요. 저 사람 비싸게 샀다는 거지. NPL 모르는 사람은 시세도 안 하라고 샀다는 거예요. 공장이 지금 7억에도 사지 않아가지고 4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8억을 썼으니까 NPL 모르는 사람. 근데 NPL 한 사람은 딱 보고 저건 NPL이다 그러면 8억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이걸 NPL이 아니라 4억 9천까지 떨어진 물건을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썼어. 5억에 낙찰받았어요. 5억에 낙찰받아서 8억에 팔면 3억이 양도 차익이 생기죠. 네. 자, 그런데 내가 6억의 NPL을 가지고 와서 8억에 낙찰받았어요. 8억짜리를 8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도소득세가 없다. 됐죠? 변. 내가 NPL로 매입해 왔어. 그럼 채무자한테 전화해. 변제하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개인이 하면은 이제 대부업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대부업체에서 논세일로 가져오면 대부업체에서 더 변제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채권자한테 변제하라는 소리를 못하면 말이 안 되지. 변제가 들어와요 또. 6억에 사왔는데 7억 갚을게요. 싹 정리하자고. 그럼 나 1억 벌잖아. 변제 받으면 낙찰시켜주는 제 어떤 사람은 6억에 샀는데 그 다음날 누가 와서 8억에 매도하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8억에. 6억에 사왔는데 그 다음날 누가 와가지고 채권을 또 팔라는 거예요. 대부분에 찾아와서 그럼 또 2억 넘기고 파는 거예요. 매각할 숙제.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뭐가 유행이냐면 여기가 이제 3억짜리 빌라예요. 그래서 3억에 전세를 주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 4월 16일 날 전입을 했어요. 합격자까지 받았거든요. A씨가 전입을 하고 A가 있고 B가 전입을 실입자가 정상적으로 전입을 했어요. 깡통 전세다가 깡통 빌라로. 그런데 이 사람이 C라는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요 B의 전입을 다른 데로 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다 전입을 해. 그래가지고 요 자기가 전입되어 있는 전입증거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더라고요. 대출. 이해 가시죠? 요게 요즘에 또 추세예요. 대출 사기 추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가 이제 집 일반 매매로 산다 그러면 내가 2학 전에 이제 공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갑구에 1번 A가 있다.
이게 1번 A가 소유자이다. 2번 A가 소유자일 것이다. 몇 번이 답이라고 했어요? 2번이 답이라고 했죠? 응? 소유자일 것이다. 소유자이다가 답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 듣기에는 공신력이 있잖아요. 공신력이. 지금 그 이학전 얘기했잖아요. 갑구에 1번 A로 돼 있고 을구에 1번 B은행에서 10억이 대출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1번이 말소가 됐어. 그래서 지워졌다 이거예요. 그럼 등기가 깨끗하죠? 그럼 이 집을 매입을 했어. 어떤 사람이 10억에 등기가 깨끗한 거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이조해갖고 말소시킨 거예요. 이조를 했다고 말소, 저당권 안 갚았는데, 은행에 대출 안 갚았는데, 저당권 다 갚은 걸로 해가지고, 서로 말소해가지고, 등기소에다가 집어넣은 이걸 말소시켰다니까. 그래서 지금 팔아먹었어. 아, 이거 다, 아니, 사기꾼들은 형무소 가는 것은 그냥 놀러 가는 거죠. 그냥 별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영광이지, 영광. 휴식하러 가는 거지, 휴식하러. 아니, 100억을 하면 100년을 때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1억에 1년씩. 그런데 이제 변호사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죠, 지금. 지금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한테 교육받고 나면 등기 묻고 계약 못해. 네. 부동산 매매 못한다고. 만에 하나 잘못되는 것에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 전 재산 아파트 하나 20억짜리 돈 벌어가 한 19억 돈 벌어갖고 MPL로 벌어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 강남에 사다가 이런 사기꾼들한테 한번 걸리면 그냥 19억 다 날아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나 MPL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경매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 경매는. 그래서 안전하죠. 그 다음에 서류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죠. MPL로 가져오면 근저당권자는 무엇도 열람하냐면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도 열람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면요 세무서도 열람할 수 있어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청 그 서류 열람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는. 그래서 열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는 뭐냐면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니까 내가 6억에 매입이 왔거든요.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그런데 8억에 대출 낙찰 받았어요. 그럼 6억에 매입해서 2억은 사업정산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세일로 가져왔다 한다면 8억을 낙찰 받으면 사업정산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논세일이니까 그럼 2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2억을 내가 또 추심할 수 있다. 채무자한테. 여기 이제 뭐라겠어요? 무담보 부채권 환부신청이라고 했죠? 환부신청. 부기등기. 이게 10억짜리 채권에다가 8억만 배당받았다는 것을 부기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이 온 서류를 나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환부해달라는 거예요. 환부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2억을 또 추가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명. 이 채무자가 여기 살고 있어. 그럼 내가 2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이 채무자한테 가. 사장님 짐 싸세요. 이 2억 채권 찢어버리기 있잖아요. 그럼 짐 쌀까요 안 쌀까요? 짐 싸지. 2억을 채권을 찢어버린다는데 짐을 안 쌀 리가 어딨어. 짐 싸시고 다 끝나고 익스프레스 차 와서 다 짐 싸고 나면 500만원, 1000만원 드릴게요. 그럼 바로 쌉니다. 왜냐하면 돈이 창고에다 넣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한 300만원. 예를 들어서 짐 싸세요. 그럼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돈 드릴게 창고비 드릴 테니까 짐 싸시라고. 이거 찢어버리고. 그럼 바로 해결되죠. 이해 가시죠? 네. 일반 1부분법은 다 할 수 있는
우리한테 NPL 물건도 할 수 있지. 연세일로 가져오면. 아, 이제 연세일 하면서 채권자가 나한테 채권을 팔면서 수식하지 말라고 특약을 붙일 수가 있어. 채권 양도하지 말라고 또 특약 붙일 수가 있고 3개월 이내는 양도 못 한다는 거. 이해가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NPL을 또 옵니다. NPL을 또 오면 NPL의 목적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NPL 메인 목적이 두 가지라겠죠. 하나는 배당으로 가느냐, 하나는 유입으로 가느냐. 그렇죠? 유입으로 가면은 경사고 재매출, 기사 이틀, 출구 전략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야 이제 가치 높여갖고 130%, 200%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배당으로 가면은 10억짜리를 5억까지 떨어지니까 6억까지 내가 이제 매입이 왔다 이거예요. 그럼 6억 이상 배당이 되면 전부 내 돈이죠. 연수익을 가져왔다 한다면. 그럼 이게 가격이 높게 낙찰돼야만이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12번째가 높게 낙찰되게 만드는 작전이 보유연 방제입니다. 보유연 방제. 부가 뭐예요? 부동산에 가갖고 분위기를 띄워. 내가 이거 한 8억에서 9억 정도 채권자가 낙찰을 받을 방어 입찰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일반 매매 사람들은 8억 이상 써야 낙찰된다는 게 분위기 마지노선이 정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빌라를 낙찰받으면 이 빌라를 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튜브에 올리라고요. 유튜브. 여러분이 NPL 매입해가지고 갖고 있는 물건 높게 낙찰받게 만들려면 해당되는 지역의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 물건도 홍보해주세요 그러면 공짜로 올려주거든요. 공짜로. 그럼 중개업 하신 분들은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몇 배? 3배. 그럼 다 해서 올려주지. 시골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땅이 1,000만 원 감정평가 잡혔는데 유튜브에 뜨니까 10,000뷰가 넘어가니까 4,000만 원이 낙찰이 된다. 믿습니까?